유튜브 채널에 처음 등록하는 영화 리뷰입니다. 첫 리뷰로 선택한 영화는 레바논 영화 가버나움이고요. 언론 배급 시사회의 경우는 영화사에서 그 영화에 대한 보도자료랑 영화를 볼지 말지 그 신청하라는 신청 메일을 보내요. 딱 받아보니까 이 영화가 2018년도 칸 영화제 그 심사위원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아무튼 신청을 하긴 했지만 딱 실제로 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보도자료에 올라와 있는 그 사진이라든지 내용을 보니까 애들이 출연하는 영화더라고요. 어린애, 12세? 그래서 뭐 별로 끌리지 않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볼만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의 의미가 뭔가, 저는 이렇게 몇 년 전에 유행했던, 특히 뭐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내세웠던 그 기조가 거버넌스였잖아요. 그래서 뭐 민관 협치? 저 이런 거랑 의미가 통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 신약 나눴을 때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도시 이름, 그러니까 고유명사래요. 그래서 예수가 회개하지 않는 그 지역 사람들한테 멸망할 거라고 예언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뭐 멸망한 도시? 그 이름이 가버나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의 배경이 그쪽 지역은 아니에요. 똑같은 중동이긴 하지만 레바논에 있는 그 베이루트가 이 영화의 무대예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좀 더 상징적인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감독 말로도 이 가버나움의 그 영어가 케이오스, 카오스, 그러니까 혼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연출한 라바키 감독은 가버나움이라는 그 용어에서 어떤 혼돈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메시지를 갖다 전달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이라는 제목을 택했다고 합니다. 영화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그냥 개요만 설명드릴게요. 여기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영화의 시작이 감옥에 갇힌 그 12세 소년이 자기 부모를 고소해서 부모하고 그 12세 소년이 법정에서 만나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갖다 망친 그 부모를 갖다가 고소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본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 앵벌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구의 어떤 지역의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삶의 파란만장한 어떤 삶의 전개도, 영화 가버나움만이 좀 지니고 있는 차별점이라면 그 일반적인 극영화의 일반적인 공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공식을 좀 따르지 않는다는 점. 뭐 어느 정도냐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찍었지 싶은 장면들이 곳곳에 나와요. 이 배우하고 어딜 봐도 배우로 보이지 않는 그 일반인들, 보행자들 혹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데 그걸 갖다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신기한데 싶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보도자료를 봤더니 그 뭐지, 일반인들이 정말 맞았고, 심지어는 거기 출연한 주연 배우들, 그러니까 주연급 배우들, 주연 그리고 그 뭐 조연 배우들이 전부 다 연기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민이다 그러면 실제 난민을 갖다가 이렇게 캐스팅해가지고 난민 역할을 갖다 맡기고, 그리고 거리에서 앵벌이 하는 소녀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런 애를 갖다가 캐스팅해가지고 연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영화 안에서 진짜 전문 영화인은, 영화에 출연하는 감독밖에 없습니다. 영화 라바키 감독이 영화에서 출연을 해요, 배우로. 어떤 변호사 역으로 나오거든요. 그녀 빼놓고는 아무도 전문 배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이게 그냥 다큐멘터리 같아요. 실제 상황을 연출 없이 찍은 거.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찍었어요. 그런 극영화? 가버나움은 한 사람 혹은 한 군중, 한 공동체가 그 사회나 그 문화에 의해서 어떻게 그 삶이 좌우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난 때문에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그 아이들은 정상교육을 아예 받지도 않으면서 거리에서 앵벌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애들이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중동 지역에. 근데 저러면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좀 놀라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 장면들을 보니까 유튜브에서 꽤 유행했던 어떤 중동 지역의 그 실제 다큐멘터리 어떤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에서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객들이 모여서 진짜 총, 뭐 기관총이나 아니면 이런 소총을 하늘이나 바닥에다가 진짜 쏘는 그런 영상이 있었거든요. 유튜브에 그 영상이 많이 유행을 해서 저도 봤는데, 설마하니 아랍 지역 사람하고 뭐 아시아 지역 사람하고 유럽 지역 사람의 DNA가 크게 다를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그 사회 그 문화, 거기 내전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곳이니까 그 문화가 그 사람들 혹은 그 개인 혹은
공동체의 심성하고 가치관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뭐 결혼식장에 총 쏘고 그런 거 유튜브에서 아랍 웨딩 슈팅 이거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뭐 그런 영상을 보고 혹은 뭐 가버나움에서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이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은 얼마나 주어진 조건에 잘 적응하면서 사는가라는 사실을 갖다 깨닫게 돼요. 굉장히 또 특이했던 게 영화 속에 베이루트의 감옥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거 진짜 감옥인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그 내부 촬영을 갖다 허락했는지도 놀랍지만 보통 이게 수감자들이 그 이불이나 이 재소자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하나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다 각자가 자기가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짐을 커다란 비닐에다 담아서 그 설창살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막 묶어 놨어요. 실제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아무튼 그런 감옥 내부를, 교정기관 내부를 영화 촬영인한테 이렇게 쉽게 제공해 주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도 좀 놀라웠고요. 이 영화의 스토리하고는 무관하게 제가 얻은 뭐 또 다른 깨달음 혹은 좋은 정보는 뭐가 있냐면 중동 지역에 대한 반감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중동에 대한 관심이 이제까지 없기도 했거니와 언론에서 보도하는 그 중동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내전이 많고 그 IS 아주 잔인하게 사람 처벌하고 그리고 반문화적인 정서가 있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베이루트 지역 물론 아주 그냥 가난한 지역을 갖다 보여주긴 한 건데 아주 호감이 많이 갔어요. 뭐 이 비슷한 경험이 저는 작년에 봤던 어떤 영화, 그건 이스라엘 영화였는데요. 그 케이크 메이커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다고요. 근데 그 케이크 메이커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차기 여행지 목록에다 집어넣습니다. 가버나움을 보면서 레바논도 여행지 목록에다 집어넣었어요. 영화 가버나움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를 하나 꼽자면 영화 도입부에 그 드론인지 헬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항공 촬영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내려 찍는 장면인데 이 아래가 당연히 건물 옥상이겠죠. 근데 그 레바논 그 지역의 그 가난한 그런 집의 지붕들이 그러니까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모습들이 패턴처럼 쫙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하는 어떤 빈곤을 굉장히 아름답게 잡는 스펙터클. 이 두 개, 스펙터클이랑 빈곤은 이게 충돌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걸 일단 잡아낸 거죠. 그래서 편집된 영상의 어떤 지대한 힘을 느끼게 된 장면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2019년 1월 8일 오후 2시 용산 CGV에서 언론 배급 시사회로 봤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 별점 4개 반 주겠습니다. 이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미 외부 평가 받은 셈인데 그런 외부 평가하고 무관하게 별점 4개 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만합니다.